오늘 내가 이야기할 건 잡지 뿌리 깊은 나무야. 요즘 나오는 잡지는 아니고 1976년에 나왔다가 1980년에 폐간된 잡지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잡지네. 1980년에 폐간됐으니 폐간된 연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해 봐도 40년이 넘은 잡지야. 1980년 6월 7월호의 가격인데 잡지 한 권 가격이 1,800원이야. 지금 물가를 생각하면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이네. 이 잡지를 처음 알게 된 건 2009년이야. 대학교 디자인 수업 시간에 인디자인을 배웠어야 하는데 인디자인 책의 뒤편에 디자이너들 인터뷰한 게 있는데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편집 디자인 서적을 추천받는다고 했어. 그 중에 한 디자이너가 추천한 책에 뿌리 깊은 나무가 있었어. 대학교를 다닐 때는 뭐라고 할까, 진지하고 한국적이고 어떤 전통이 있고 뭔가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잡지의 표지들, 사진들을 보면 한국적이고 일상적인 그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대일 교수님의 한국의 조형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은 어떤 소재들이 있다고 할까? 그런데 난 그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수업을 듣지 않고 교수님을 피해 다녔어. 그런데 이 잡지를 다시 만나게 된 건 대학 2012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합정동에 있는 한글 타이포그래피라는 사설 교육기관의 특강에서 만나게 됐어.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 한국어 문자인 한글과 외국어 문자인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 등을 섞어 잘 때 여러 기술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현직 디자이너에게 들어보는 특강 시간이었어. 5번의 특강을 정리하여 만든 책 표지야.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였던 문장현 디자이너의 시간에서 뿌리 깊은 나무를 다시 알게 되었어. 한국 타이포그래피 조판의 역사를 얘기하며 70년대에 나왔던 뿌리 깊은 나무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 한국의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역사에서 반드시 꼽아야 할 잡지라고 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 잡지 제목도 후민정을 창제한 세종이 용비어천가를 사람들에게 짓게 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따왔다고 해. 당시에는 굉장히 70년대 창간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목이고 파격적인 제호 디자인이었다고 해. 최초의 한글 전용 잡지라고 하는데 이런 제목뿐만 아니라 이런 아라비아 숫자들도 다 한글로 표기했어. 잡지의 본문도 가로쓰기 형식으로 조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세로쓰기 일반이었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이었다고 해. 그리고 잡지의 레이아웃 디자인이 굉장히 현대적이야. 1976년에 창간 만들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야.
내용도 재미있어. 잡지의 정기 구독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지금과는 다르게 뭔가 진지하게 잡지를 권유하는 재미가 있어. 옛날 광고를 보는 재미도 있고. 이건 잡지 뒷표지에 실린 보험 광고인데 굉장히 놀라운 보험이야. 이때 이 보험을 들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엄청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부담이 되고 비싸다 생각해서 해지를 했다고 해. 참 아쉽지. 명조체 조판이 너무 예쁜 것 같다. 민중의 유산이라고 그때 당시부터 근대화됨이 없어지고 있던 영상이 중간에 끊겼는데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할게. 재밌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소개할게. 1976년 4월, 4월이 아니라 10월이다. 10월 잡지인데 이 표지 사진을 보면 뭐가 떠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책 내용을 암시하더라고. 어떤 기사가 재밌냐면 서울에 번지는 일본 풍물이라는 기사야. 기사의 부제가 아주 인상적이지. 일본 문화가 어디에서 꽃을 피우든 그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게이주에 살고 있는 너 긴상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다. 1976년이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채 30년이 조금 지났을 텐데 일본 풍습과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는 걸 보고 당시 지식인들이 개탄을 하여서 이런 기사를 썼던 것 같아. 지금 시대가 지나서 보면 작년 반일정서를 생각하면 뭔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그런 맥락이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재밌는 기사였던 것 같아. 그래서 더 와닿게 읽었어. 40년 더 전에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재밌었어. 좀 충격적인 내용도 있네. 현지처라는 새로운 낱말이 생겨나고 한국인 현지처가 일본인 본처를 죽인 사건이 신문에 대문짝하게 보도되고 마산 공단에서 여직공을 욕보인 일본인 관리인이 본국으로 쫓겨나는 일도 생겼다. 지난 5해의 서울 거리에는 내국인 출입 금지라고 팻말을 붙여놓아서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어깨를 으슥하게 만들기 십상인 이른바 토산품점이라는 가게들이 많이 들어섰다. 한자로 적힌 토산품점은 선물 가게라는 뜻의 일본 토박이 말의 표기를 그대로 뺏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구선수 차범근 선수 기사도 있어. 1977년 6월의 기사야. 꿈속에서도 공을 차는 사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 공군 1등병인 이 친구. 나는 뭔가 이런 카피가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어.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인디자인 편집자인 책과 두 번째 석거짜기 특강의 문장형 디자이너의 뿌리 깊은 남은 소개를 듣고 잡지의 흥미는 굉장히 갔지만 헌책방이나 중고 서점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책이라
그 정도까지 관심이 가지 않아서 사진 않았어. 사실 검색은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 권에 7,000원, 만 원 정도인데 그때 당시 내 생각은 아니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을 몇 배, 만 원이라는 가격에 몇 배의 가격을 받고 파나? 이런 생각에 살 수 없었어. 근데 몇 년 뒤에 우연히 다시 뿌리 깊은 나무 잡지를 알게 됐어. 어디서 봤냐? 보보담이라는 LS 네트워크에서 나는 사보지에서 알게 됐어. 이 보보담이라는 잡지는 뿌리 깊은 나무를 보고 자란 LS 네트워크의 회장이 직접 편집 주간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제주도를 다룬 12호인데 이 잡지는 매호마다 하나의 지역을 다뤄. 제주도의 고유 문화라던가 제주도 토박이들의 인터뷰, 제주도에서 알 수 있는 신화, 제주도로 떠난 여행 이야기 등을 다뤄. 아주 재밌는 잡지야. 아무튼 이 잡지를 보고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 LS 네트워크 회장님이 뿌리 깊은 나무 정권을 수장하고 있고 정권을 스캔하여 아이패드에 넣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본다고 하더라고. 그때서야 이제 뿌리 깊은 나무의 잡지에 관심을 갖고 헌책방에 검색을 해서 한 권 정도 구입하여 봤는데 내용이 정말 재밌어서 틈틈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고 있어.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까 함께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보보담이라는 잡지는 PDF 파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 이 잡지도 한번 읽어봐. 안녕.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다음번에 삼각대나 짐벌을 사서 내 얼굴도 나오게 하면서 찍어야겠다. 안녕.